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김민수의 가치투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에 전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제부터 볼까요? 오늘의 주제, 무너진 미국 기술주 추세 하락 시작인가? 나스닥이 1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엔비디아가 10%가량 급락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있을까요? 대응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싸면 사는 거고, 비싸면 파는 거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안 사셨어요? 저는 계속 네. 모아나갑니다. 엔비디아를 예. 모아나가는 건 아니고, 예. 미국의 기술주, 네. 펀드 투자. 네. 그러면 이번에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긴장하셨겠네요, 우리 앵커님도? 뭐 그냥 계속 사는 거죠, 뭐. 예. 주말에 어쩐지 좀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지금요. 미국 시장 나온 게 좀 불편하다. 네. 똑바로 해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6거래일이나 하락을 했는데 반등하지 않을까요? 6거래일이 문제가 아니라, 네. 7달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게 더 먼저 아닌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보통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또 사이클 돌아갈 때도 보게 되면 약 한 3, 4개월 대차게 올라오고 네. 한 달 반 정도 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왔다 갔다 쉬죠. 예, 그러고 나서 또 한번 그러면 처음에 시그널들이 이제 반도체 돌아간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갔다가 좀 쉴 때 보게 되면 이제 막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왜 반도체주 안 가? 그래서 실방 매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고 다 소진 끝났다 이제 실적 막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거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랠리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두 번째를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단적인 예로는 미국이 일단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엔비디아 중심으로 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동안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서 거의 망했다 이런 분위기로 보시는 시각도 많은 것 같고 네. 조정도 뭐 길어지겠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보통 기술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엔비디아 차트 이렇게 그려놓고 과거 2000년도 초반에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 또 딱 그려놓고 겹치면 똑같다. 근데 지금 똑같다가 시스코가 나온 변화를 보게 되면 반등 살짝 하다가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이런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2000년도의 시스코와 지금 2024년도의 엔비디아 네. 똑같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실적이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실적도 비슷하긴 했습니다. 그때 막 이제 막 미래밸류 끌어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의 시대다. 인터넷의 시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터넷은 다들 쓰기 시작하면서 그 네트워크 장비 쪽은 시스코는 앞으로 막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거의 지금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네. 인터넷 혁명 때 주역이었고 이제 AI 혁명의 주역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불안하시죠? 힌트를 많이 주시는데 네. 근데 지금 네. 뭐 엔비디아뿐 아니라 뭐 여타 우리 장에서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종목들도 사실 반등을 줘야 제한적일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예, 생각하시냐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네. 일단 그때 가장 큰 환경은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네. 저금리에서 Y2K 쪽을 금리 얘기를 이끌어내시려고 이렇게. 아니 뭐 다 똑같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꺼지다 보니까 그때 버블 얘기가 나오고 IT Y2K 버블 얘기 나오면서 꺼졌던 부분들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이 됐어야 되겠죠. 근데 네. 되는데 그 정도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는 공급 과잉의 시대였습니다.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타격을 받았고 지금은 공급 과잉일까요? 아니죠. 쇼티지가 나오고 있죠. 여전히 쇼티지 국면 쪽에서 이 투자를 계속 한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여전히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가 이제 높다가 여기서 한번 내릴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들이 막 나오다가 여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똑같이 뭐 시스코랑 데칼코만이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왔던 실적 발표 시즌 들어오게 되면서
왜 미국의 기술주들이 저렇게 힘을 못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보기엔 핑계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퍼펙트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번 실적 나온 거 보고 요거 괜찮고 좋고 다 좋은데 제일 흠잡을 게 없는 실적이 보여주게 되는 거는 일단 지난 작년 하반기 때 작년 4분기 이번 상반기까지가 가장 좋았었겠죠.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이제 뭐 한 달 뒤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흐름들이 그럴 겁니다. 밋밋합니다. 성장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하긴 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폭발적인 뭐 50% 매출 가이던스 줄 정도의 성장은 못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고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끝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몇 차례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은 일단 차익 매물 소화하고 나오는 정도 게다가 옵션 만기일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누가 뭐 그렇대 하고 좀 밀려가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은 좋습니다. 다들 ASML도 안 좋은 줄 아는데 생각보다 선방한 겁니다. 이 실적이. 그리고 또 TSMC 좋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넷플릭스까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 분위기는 그런데 안 좋은 거 찾고 있어요. 분위기 다 좋은데 그중에서 안 좋은 거 이거 이렇게 주가가 강했던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막 하려고 하게 되면 흠을 잡지 좋은 걸로 막 붐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게 되면 성장주와 관련된 기술주 쪽에서 가장 또 지금 보는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장주의 개념 쪽에서 아니면 기술주 쪽에서 정말 좋은 호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호재. 네. 뭐냐면 네. 주가가 밀렸어요. 아. 네.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호재겠죠. 어느 정도 밀리면은 정말 싸졌다,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추세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단기 추세는 당연히 흔들렸죠. 흔들리고 원래 보통 단기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 추세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돌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오는 투매를 받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확인돼야 되는데 거기에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뭐 적어도 주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한 번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반도체주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입장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장기 추세가 꺾였고 추가적인 매물 압박 나올 수 있겠네라는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반도체 빼고 나머지가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제 전략은 그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그렇게 그냥 시장에 따라서 엔비디아 비싸고 추세 빠졌으니까 그냥 엔비디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술주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같이 파셔야죠.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생각한다. 네. 오히려 어떤 그쪽이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또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HBM 나오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또 다른 칩메이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위상을 잃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AI 관련된 반도체들 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메모리는 또 누구 거 쓸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경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HBM은 한국 거가 가장 SK하이닉스가 52%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47%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누구 거 쓸 건데요. 그러면 거의 HBM 시장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게 밀린다고 해서 엔비디아 빠지고 한국도 다 팔아버려 이렇게 나오기는 많이 또 아깝다 라는 생각도 해보시면서 그런 변화를 좀 챙겨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2년 오르고 2년 내리고 지금 2년 오르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하락했었고요. 19년부터 2년 오르고 2년 내리고 다시 2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올해 보였고 올해 고점이 974달러 선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조정 이후에 다시 오를 것이다의 한 표 인포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초레이님은 주식은 누구도 장담 못하죠. 오르는 건 오르긴 하는데 쌍봉이냐 전고를 치고 나가느냐 그건 세력 마음입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벅스님께서는 엔비디아 많이 올라온 게 악재이고 기술적으로 차트상 깨지니 매도가 나온 게 아닐까요? 다 얘기하시네요.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다 똑같습니다. 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그대로 얘기를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도체 지금 기회다. 아니면 빠져나올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아니면 빠져나올 기회다. 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네. 빠졌으니까 추세 깨졌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뭐 오래 걸리겠지 아니면 생각하게 되면 지금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대로 그게 네. 아니다. HBM 한국 쪽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레벨업한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시면 되는 거고 저는 후자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시장의 움직임, 밸류에이션 부담을 연준이 조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나요? 조련이요. 조련사가 됐군요. 네. 연준이. 네. 연준 조련사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그냥 액션을 꼭두각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꼭두각시일까요? 누구긴 누굴까요? 정치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라 거기까지 뭐 또 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왜냐하면 주식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네. 아무래도 그런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한 그런 뭐 인플레이션, 뭐 수요 초과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연준은 그게 무서워서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큰 틀을 못 보시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연준은 주식을 안 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그 호황과 활황과 관련된 쪽에 대한 데이터를 주식 시장으로 체크를 뭐 보긴 보겠지만 그걸 체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그게 아니라, 나오는 변수 가지고 그걸, 정치적인 것도 많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독립적인 뭐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네, 약간 출연했던 이걸 딱 보시게 되면은 연준의 앞으로 입장들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걸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오늘 딱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반도체와 비반도체 이쪽으로 딱 나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흐름들이 반도체가 약하다 보니까 풍선이죠. 이쪽을 누르게 되면 그나마 나아지는 변화. 근데 반도체도 물론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관심이 없었던 실적에 대한 변화 나올 것들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 PBR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잠깐 위축되는 사이에 약간 대체 효과로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2월 달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누르고 저 PBR 올라가고 하는 현상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성장주 관점 쪽에서 바이오온을 움직이죠. 네. 바이오는 아마 다른 바이오들이 모두 다가 아니라 선별적인 종목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총사, 알테오젠, HBL, HLB, 그리고 또 삼천당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HLB와 알테오젠이 먼저 시장을 충격 대비해서 모멘텀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금리에 따라서 약간 부담감이 갔던 부분들이 재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서서히 또 턴할 준비가 나오겠죠. 또 세 번째, 2차 전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었고 네. 이제 돌아가는 시기 제가 누누이 한 수백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볼 때 P와 Q를 본다라고 했는데 P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 찍고 이제 서서히 돌아갑니다. Q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수요가 살아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안 나오는 줄 알고 봤더니 이번에 나온 데이터 3월 달부터 나온 데이터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가격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배터리 가격 싸졌고 전기차 가격들 인하하고 싸집니다. 수요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에만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이걸 못 봐요. 근데 나온 데이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판매량 중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중심으로는 벌써 3월 달부터 판매량이 돌기 시작했고요. 중국을 포함하면 더요. 중국은 지금 내연기관 점유율 5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쪽에서 나온 변화. 네. 전기차가 전체 비중 가운데서 전체 비중이요? 네. 50%를 넘어가는군요. 이번부터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간에 이게 변화가 슥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살아나는 게 거의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수요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하를 했던 부분들을 딱 멈춥니다. 가격을 수요가 살아나는 거 보다 보면 그때부터가 P와 Q가 다시 서로 살아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2분기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들어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는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아마 그렇다고 해서 그냥 V자식으로 쭉 못 갑니다. 아직까지 가장 궁극적인 현상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 가격을 원상시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나온 수요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기 네.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보게 되면 매매 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2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매매가 강하게 들어오는 쪽들이 조선이고요.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쪽도 화장품으로 보시지 마시고 약간 확대시켜가지고 여행자들이 그러니까 중국
포함 해외 여행객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밖에만 조금 명동부터 몇몇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여행지만 보셔도 예전만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온 섹터들 당연히 변화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 음식료 쪽을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료 이번 실적 나오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변화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 종목들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만약에 그러면 반도체가 좀 시간 갖고 매매를 하겠어라고 하게 되면 밀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자리들 툭툭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반도체 이외의 섹터들 거기서도 실적 관련된 쪽들 내가 관심 있고 챙겨보겠다. 그건 또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스코와 지금 비교하면서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 분명히 다른 부분은 바로 금리의 추이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오다기리 토마토님은 저희 그 스텝인가요? 시스코 따라가면 어쨌든 20년 기다리면 오른다고요. 20년 안 기다려도 됩니다, 엔비디아. 네, 안 기다려도 되고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금리 추세가 그때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버블이 뭐 꺼진다든지 타격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수요 공급을 봤을 때도 지금 이 분야가 쇼티지가 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 쭉 꼽아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발상으로 또 주가가 바닥을 찍을 만한 그런 섹터로 크게 두 가지 배터리와 바이오 꼽아주셨는데요. 배터리는 바닥 찍었다고 하셨고 바이오는 찍은 건 아닌가요? 단기 바닥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조정받고? 네. 네. 그럼 뭐 배터리는 단기 바닥인가요? 중기 바닥인가요? 단기, 중기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 들어가셨? 네. 예, 관심 있게 보세요. 뭐 그걸 제가 거기다가 뭐 사세요 마세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보는 뷰를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참고해서 수익 나시면 좋은 거고 뭐 수익 나셨다고 저한테 뭐 무슨 커피를 사주실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언자 입장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네.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P가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가격 인하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다양한 섹터를 쭉 꼽아주셨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만한 섹터가 최근에 조선주가 아닐까 싶어요. 네. 조선주가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추이, 또 흑자 전환 이제 마저 다른 기업들 그동안 흑자 전환하지 못했던 기업들까지 다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 추세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뭐 조선주에 대해서 좀 중장기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할 만한 시점 아닐까요? 네, 중장기 투자를 해볼까라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안 움직이게 되면 에이 그래라라고 그냥 또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약한 저점에서 레벨은 좀 살짝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변화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눌리면 이제 관심 있는 자리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실적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몇몇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발표하게 되면 피크아웃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그거 외에 나머지는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섹터들이다 보고 거기다 또 나온 데이터 보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움직였던 쪽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흔들릴 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의 특성이죠. 피크아웃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움직였던 흐름들을 따라가다가 실적 발표 시즌 즈음에서는 나오시는 게 좋겠죠. 나왔다가 다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사모오고 하는 약간 한국 증시는 중기 보유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한 3달 빠르면 아주 3달 정도가 장기 보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맞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그래서 단기 이격 좀 벌어졌다 그러면 파시는 게 임자입니다. 먼저 정리하셨다가 아니 비중이라도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럼 그때 대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다 이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빙글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 뭐 바나나 우유 먹는다, 메로나 얘기한다 그래도 아이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지금 와서 빙글에 다시 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때마다 실적 변화가 나올 가능성들, 개연성을 말씀드리고 네. 또 그 관광지 가게 되면 버스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이드가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바나나 우유 30개, 메로나 3, 40개 사가지고 네. 다 얘기가 돼 있어요 벌써. 그리고 오셨네요. 그리고 해서 딱 잡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계산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거는 알바가 와서는 또 박스 뜯어가지고 두루룩 넣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입니다. 중국 소비주 관점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한국에 가면은 그거 가니까 뭐 이게 바나나 우유 쭉쭉 먹으면서 어떤 드라마나 어떤 거기 가게 되면 뭐 라면을 진짜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변화나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여기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원래 음식료는 또 원화가 이렇게 약할 때는 안 갑니다. 근데 그게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낸 종목들은 훨씬 더 수출이 확대죠. 종목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흐름들로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 빙그레의 빙과류와 이 바나나 우유가 정말 엄청난 브랜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런 한 단면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바나나 우유에 대해서 서양에서도 맛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이전에 이상혁 이사님이 이 시간, 저희 목요일 시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던 빙그레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적주 쭉 알아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로 좀 꼽아볼 만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네. 연휴입니다. 중국의 노동절. 이제 5월 1일 우리도 쉬고요. 네. 일본 골든위크 들어갑니다. 네. 이 기대감들 정말 지하철에서 서양인들 많이 뵈요. 네. 네, 동양인들도 많이 뵙지만 네. 네, 해외에서 정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네. 혹시 우리 앵커님은 네. 아이들한테 동남아 언어 가르칠 생각 없으세요? 동남아 언어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제2외국어 하게 되면 네. 영어, 중국어, 뭐 이제 나머지 국가 뭐 스페인어 이 정도까지 네. 인구별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눌 겁니다. 동남아 언어도 이제 앞으로 한국의 입장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앞서 나간 식이시네. 네. 영어도 지금 급한데. 영어는 제가 기본이고요. 한국외대 나왔잖아요. 동남아어 전공했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그때는 그 친구들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이분들을 도와서 벌써 지금 지방에 가보시면은 네. 거의 하나의 구락을 만들었더라고요. 촌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들부터.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인 노동력을 위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의 계층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도, 그러면 그분과 소통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라도 네. 예. 해볼까요, 우리? 머리가 굳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뇌는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안 굳었다고 생각하죠, 우리. 예, 그만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왜 바뀌기 시작, 그러니까 그분들도 와가지고 어떤 현상이 네. 나오냐면, 한국에 물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독일에 옛날에 갔었을 때 그 간호사분들과 탄광하셨던 분들 거기 가셨다가 거기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거기 나왔던 이제 문물이나 그에 따른 어떤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제 남해 가게 되면 독일 문화 마을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사람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와서 보고 배운 거 그대로 문화들이 그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지금 나오는 K-컬처부터 K-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현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하나가 이거는 뭐 엔터주, 이거는 컨텐츠주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이렇게 다 아울러져서 만들어진 게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들이 많이 온 사람들이 많이 또 배워서 또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국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동력이 떨어지는 빈칸을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팅창에서 소통하고 싶으면 동남아 사람이 한국어 배워야죠. 그렇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그들을 모르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냥 그들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혹시나 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변화를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주체가 그들에게 넘기게 되면은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배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네들도 한국어 안 되니까 너네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배워. 똑같은 시각이잖아요. 그거 말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한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하는 사람들 되게 우와 하고 많이 봐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가게 되면. 네. 네. 끝.
왜 이걸로 끝내시죠? 그래서 종목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종목 중에서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네. 급락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프랑스 법인이 자격 정지를 당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자격 정지를 당한 게 아니고요. 네. 자격 정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또 회사가 어필을 해야 되겠죠. 뭐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충실히 이해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그러면 프랑스로 가서 텍스프리 쪽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이게 모멘텀의 전부였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올라갔던 것들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였고 성장 동력이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해야죠. 낙폭 과대로 보시네요. 네, 그게 좀 네.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또 채팅창에 제이님께서 네. 김민수 대표님 요새 보고 계시는 주식 하나만 꼽아주세요. 잘 맞추시던데. 주식하는 거요. 그거는 우리 앵커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앵커님이 속속 들이셔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또 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서 업종 가운데서 탑픽이나 그럼 이거 하나 탑픽 보겠습니다. 업종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스모 신소재. 네. 이거는 지금 따라가면 안 되고요. 약간 좀 벌써 중기 저항권 살짝 시도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 약간 눌림목 되면은 2,000원 쪽에서도 좀 독보적인 모습들 가져가지 않나 이런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시키면 다 해요. 예. 이런 것들 보면서 2,000원 쪽들 고개를 드는 관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외국인들 지금까지 산 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외국인들이 안 팔았네. 확신이 드신다고 하게 되면 한번 눌림목 때 관심 가져보시죠.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 또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쪽에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찾으려는 전략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